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너네가 봐야 될 거는 여기 구간이거든. 내신 대비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. 그러면 내신 대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으면은 총 우리 몇 주 정도 진행된다고 보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얘들아 7주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. 7주 정도.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좀 세분화를 해 보면 처음에 1주부터 3주까지는 시험 범위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랑 내용 설명, 그 다음에 문제도 너무 어려운 게 아닌 가급적이면 기본형 문제를 좀 우리가 좀 많이 풀을 거야. 그래서 처음에 3주 동안엔 너네가 좀 주목해서 학습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거야. 아, 지문 내용에 나오는 단어, 이런 단어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활용법까지 배우고, 그 다음에 지문 속에 나오는 문법 정확하게 너네가 익혀서 그걸 문제 풀 수 있게끔 만들고,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뭐며 어떤 흐름으로 내용이 가는지 그 스토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뭐 해야 돼? 정리가 되게끔 하는 게 첫 3주의 목표야. 근데 이 3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4주, 5주차 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한번 했던 걸 우리가 한번 다시 돌려야 되거든. 다시 돌리는데 두 바퀴째 돌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문이 변형된 문제들을 좀 풀을 거야. 그래서 여기서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풀면서 아,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 나오고 이렇게 문법이 바뀌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풀겠지. 그랬을 때 학습 포인트는 이 처음에는 지문 베이스로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여기 4주에서 5주 차에는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이 풀고 나서 오답풀이 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거야. 그래서 여기서는 꼭 틀린 문제 다시 뭐 해봐야 돼? 다시 꼭 너네가 풀면서 아, 내가 이렇게 착각을 했구나. 아, 이런 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구나. 그 다음에 이런 어휘가 나올 수 있구나 해서 어휘 스펙트럼까지도 좀 넓혀줘야 되는 구간.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6주에서 이제 시험이 포함된 주까지 이제 포함이지. 여기까지.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교별로 약간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. 그래서 너네 학교에 맞는 이제 문제 분석을 같이 한 다음에 이거에서 이제 니네 학교에 이제 패턴화된 적중 문제를 계속해서 좀 풀겠지. 그러면 이걸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집보주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학교 시험처럼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쳐서 아, 내가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. 이렇게 예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좀 볼 수 있게끔. 시험이 끝나면 당연히 뭐 해봐야 돼? 시험 문제? 분석을 이제 같이 해보겠지?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7주간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될 건데 교재는 얘들아 일반적으로 총 3권이 나갑니다. 3권이. 그래서 여기서 한 권, 여기서 한 권, 그 다음에 마지막 집보교재 한 권. 이렇게 해서 총 교재는 3권이 좀 나갈 거고,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, 시험 범위가 먼저 지금 이미 나온 학교들도 있어. 나온 학교들은 당장 이제 내일 모레부터 교재가 바로 나가거든? 선생님이 어제 제작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특정 학교들은 어떻게 되냐면, 처음에 시험 범위를 전체를 안 알려주고 야금야금 조금씩 알려주는 학교들이 있어. 야금야금 조금씩 알려주는 학교들은 교재가 어떻게 나가냐면 아직 시험 범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교재가 무조건 다 나갈 수가 없어. 그래서 교재가 어느 정도 확정될 때까지는 프린트로 좀 진행이 될 건데, 근데 적어도 다음 주쯤에는 그래도 교재가 좀 나갈 거야. 다음 주쯤에도 우리는 시험 범위가 다 안 나왔는데요. 당연히 다 나오진 않아. 그래도 절반 정도는 다음 주이면 윤곽이 드러나거든. 그럼 그 절반 분량에 대한 이제 교재가 나오고, 그러면 여기 심화분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더 나와서 두 번째 교재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. 그래서 그 두께 조절은 어차피 선생님이 할 거니까 너네는 그때그때 책 받아서 계속해서 준비하면 돼. 알겠지? 그 다음에 이 테스트,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테스트가 있잖아. 이 테스트는 이미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 당연히 무슨 테스트 쳐? 단어 테스트. 왜냐면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내신 범위에 들어가 있는 단어조차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들아 데드라인이 없어. 만점 기준이야. 무조건 다 맞춰야 돼. 그 다음에 우리 단어 테스트 너네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단어 테스트는 어떻게 나와? 누적이야.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1부터 50까지 단어를 치기로 했어. 그리고 다음 날은 50일부터 이제 100까지 너네가 또 새로 암기를 해와야 되지. 그러면 다음 시간은 50일부터 100까지 단어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치는 거야? 1부터 100까지 단어 시험을 치는 거지. 그래서 단어 시험은 누적이야. 그래서 내가 한 번, 두 번 결석해서 나 그럼 그 구간 안 외워지 하면 되게 힘들어져. 왜? 어차피 그게 계속해서 시험 범위에, 단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본인이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했더라도 뭐 해야 돼? 단어 암기는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. 그 다음에
우리 또 모도에 얘들아 단어뿐만 아니라 수업 복습 테스트도 항상 하는 거 알지? 이것도 이미 해봐서 알잖아. 그럼 수업 복습 테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올 거야. 해석도 시켜볼 거고,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법 좀 중요하게 강조한 건 문법 문제도 아마 출제가 될 거고. 그래서 너네 저번에 해봐서 알겠지만 보통 어떻게 출제돼? 해석 물어보는 거, 단어 물어보는 거, 개념 물어보는 거, 그 다음에 문법 고쳐내는 거, 이런 걸 다방면으로 출제하잖아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업 복습 테스트까지 있어서 너네가 오늘부터 당장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? 오늘 수업 분량에 대해서 확실히 뭐가 돼 있어야 돼? 복습이 돼 있어야 돼. 숙제는 말할 것도 없지. 얘들아, 숙제 안 해오는 거는 사실 진짜 이건 아예 우리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야.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. 그래서 숙제 무조건 한다. 그 다음에 배운 건 꼭 뭐 하겠다? 그날 복습하겠다. 그럼 그날 너무 피곤해. 그러면 적어도 언제까지 무조건 해? 그 다음 날까지.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.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야?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100% 이해시켜서 보낼 거야. 어떻게 해서든. 100% 이해시켜서 보내면 너네가 할 일은 뭐야? 24시간 내에 그 내용을 다시 뭐 해라? 복습해서 꼭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. 알겠지? 내신 때 이게 하나하나 쌓여나가면 실력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 내신 수업의 포인트는 막 정말 본문만 딸딸 암기하고 그런 중학교 때 방식 절대 생각하면 안 돼. 내신은 한 번 한 번 내신 대비할 때마다 모의고사 실력도 같이 올라가게끔 좀 준비를 해줘야 돼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당연히 어휘량 넓혀줘야 되고, 문법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게 해줘야 되고, 새로운 문장이 나와도 적용해서 다시 독해를 할 수 있게끔 또 유도를 해야겠지.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너무 내신, 물론 내신 포인트이긴 하지만 내신 안에서도 그냥 진짜 암기만 해 이런 수업은 절대 진행되지 않을 거야. 알겠지? 앞으로 화이팅해서 잘 해보도록 합시다.